안녕하세요. 저는 구주입의 중학교 2학년 부팀장 이주형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바로 분석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중학교 2학년 친구들 이번에 첫 시험이었죠. 많이 긴장되고 떨렸을 텐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기 때문에 결과를 떠나서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또 자랑스럽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에 기출문항 분석은 필수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을 멋지게 마무리하고 또 다음 시험을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는 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2024학년도 서울섬육중학교 2학년 1학기 1차 지필평가 기출문항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선택형 18문항 그리고 논술형 4문항으로 총 22문제가 이전과 동일하게 출제가 되었죠. 그리고 1단원 유리수와 순환소수 6문항, 2단원 식이계산 8문항, 3단원 1차 부등식 8문항으로 단원별로도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네요. 다음은 난이도 분석 및 성적 분포입니다. 일단 이번 시험에서 극상 난이도 문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표면적인 난이도라고 한다면 이 시험지의 객관적인 난이도라고 볼 수 있겠죠. 중에서 중상 정도를 잡아놨고 또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체감 난이도는 중상으로 설정을 해두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나는 이번 시험이 조금 어려웠다. 특히 시간이 부족했다 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렇게 느낄 만한 포인트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성적 분포입니다. 다 맞았거나 1개 틀린 친구들은 최상위권, 그리고 2개 정도 틀린 친구들은 상위권으로 구분을 한번 해보았어요. 다음은 기출문항 분석표입니다. 어떤 단원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됐는지 천천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과 22문항 전부 다뤄보고 싶지만 오늘은 색깔로 표시된 4문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파랗게 표시가 되어 있는 객관식 10번, 17번, 그리고 논술형 3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세 문항에서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네, 전부 2단원 식이계산에서 출제가 되었죠. 이 세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복잡한 계산을 요구했던 문제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문제 한번 보실까요? 선택형 10번, 그리고 17번, 그리고 논술형 3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 아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적어야 되는 식의 대략적인 양은 이 정도였을 것 같아요. 얼핏 보기에도 적지 않은 계산량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은 조금 어려웠다. 그리고 시간이 부족했다. 라고 한다면 이 세 문제가 그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데요. 세 문항 전부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는 거, 물론 단원명이 식의 계산이다 보니까 무조건 한 문항은, 그리고 2문항까지도 이제 출제가 되어야겠죠. 네. 하지만 제가 이 3,6중 친구들 내신 대비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계산력은 당연히 뒷받침이 되고요. 그리고 번뜩이는 아이디어, 가끔씩은 이런 추론을 어떻게 해냈을까 하는 친구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세 문항이라고 했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많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문제 하나면 충분했다. 그리고 나머지 2문제는 조금 더 추론이 필요한 문제, 그리고 다른 단원의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제 맨 마지막 문제 논술형 4번이었죠. 조건을 해석하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 부분 보시면은 범위, 그리고 유한소수, 제곱수 총 3개의 조건을 해석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맨 마지막 문제였기도 했고 시간이 조금 관건이었을 것 같습니다. 문제 한번 보실게요. 가번 조건은 범위에 대한 조건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었고 저는 그 다음으로 조건 다를 해석을 했습니다. 좌변에 있는 식을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2가 6개, 3이 4개, 짝수개죠. 한마디로. 그리고 5가 하나, 그리고 7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x를 곱했을 때 어떤 자연수의 제곱 형태가 되려면 우리 이런 거 많이 해봤죠. 5도 하나, 7도 하나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 여기 이제 a제곱, 이 뒤에 붙은 게 또 어떤 a라는 자연수가 아니라 그 자연수의 제곱
형태라고 세팅을 해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번 조건 약분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제 2의 세제곱 곱하기 x분의 7이 유한소수로 나타내어진다. 이것도 너무 많이 나오는 조건이죠. x가 2 또는 5 이외의 소인수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기에는 분자에 7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7이라는 소인수는 하나까지는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조건 다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죠? x를 35 곱하기 a 제곱으로 뒀죠. 그래서 x는 이미 7을 하나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역과 니은번 조건을 해석을 하면은 a는 범위에서 1, 2, 3, 4, 5 이렇게 5개의 값을 가지게 되겠고요. 거기에 디귿번까지 이제 해석을 한다면 이제 a가 3은 안 되겠죠.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값은 1, 2, 4, 5 이렇게 4가지 나올 것 같아요. 문제에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x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구한 a 값을 다시 대입을 해서 35, 그리고 140, 560, 875 이렇게 4개의 x값을 뽑아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내신 대비하면서 내신 코어, 내신 윙, 그리고 내신 시그니처에서 조건이 주어진 이런 문제 해결은 수도 없이 많이 해봤을 거예요. 하지만 시험은 이 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가 서로 연관성이 있죠. 앞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계산해서 시간을 조금 잡아먹은 친구들은 이 마지막 문제 푸는데 물론 풀 수는 있지만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오답이 나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총평, 그리고 우리가 이 다음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학습 전략 간단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출제 경향부터 보시면은 극상 난이도 문제가 출제되지 않는 경향은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언급했던 것처럼 복잡한 계산으로 여러분들 시간 관리를 실패하도록 만드는 문항도 분명히 존재를 했죠. 이 포인트들은 이전 시험에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시험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객관식 고배점 문항이 실종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제 작년에 실시되었던 총 4번의 시험, 그리고 이번 시험의 그 전체 문항 배점입니다. 저희가 이 표를 전부 볼 건 아니고요. 객관식 고배점이라고 했으니까 딱 이 객관식 17번, 18번 문항이 되겠네요. 작년 기출을 보면은 거의 다 5.5점으로 출제가 되었죠. 객관식 마지막 문제는 당연히 변별력을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하지만 이번 시험에서는 두 문항, 한 문항도 아니고 두 문항 다 5.3점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논술형 배점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럼 저희가 이제 이 객관식 문제 남은 이 총 0.4점이죠. 0.4점이 이제 고르게 분포가 되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험지를 보셔서 알겠지만은 17번, 18번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아니요, 객관식 전체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지가 마냥 쉬운 시험지는 아니었죠. 이 포인트를 우리는 논술형 비중에서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뒤에 있는 논술형 4문제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전부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는 문제가 한 문제도 없었을 거예요. 다 어느 정도 읽어봐야 되고 조건을 해석을 해야 되고 식을 써야 되고 하는 문제들이 네모난 전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포인트들로 우리가 이제 다음 시험을 또 대비를 해야겠죠. 학습 전략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스스로 갈고 닦은 계산법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점이에요. 이렇게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했을 때 해설지에 적혀 있을 만한 계산법보다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많이 풀어가면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줄여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이제 논술형 비중이 올라가서 저희도 이제 대비를 해야겠죠.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문제를 푼다고 하죠. 문제를 쓴다, 문제를 적는다라는 표현은 낯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험에서 논술형 비중이 높아졌을 때 이 문제들에서 이제 시간 분배를 적절히 하면서 긴장하지 않고 풀어나갈 수 있으려면은 귀찮아도 직접 써보는 연습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평소에 이제 시간도 변수로 생각을 하고 공부하고 계십니까?
이번 시험에서 원의 넓이를 구할 때 파이를 빼먹었거나 아니면 원뿔의 부피를 구할 때 3분의 1을 곱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마킹 실수 같은 것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공부할 때는 시간을 재고 공부하지 않죠. 그리고 시간을 재고 여러분들이 성취도를 파악할 수 있는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이제 기말고사를 준비할 때는 시간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학습 전략 그냥 소개드리고 마치면 안 되겠죠. 저희도 내신 대비 타임라인으로 여러분들의 빈틈없는 내신 대비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또 강사분들도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구주입의 문제 해결 4원칙이죠. 구하는 목표, 주어진 조건, 그리고 우리가 이용해야 될 전략, 그리고 이전에 배웠던 개념들 이 4가지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정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제가 이번 시험 준비를 하면서 저희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을 보고 나름대로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좀 바꿔봤습니다. 구리의 주인공은 언제나 그래왔듯이 이곳 구주입에서 배출합니다. 다가오는 기말고사도 저희 구주입에와 함께 열심히 대비하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